가을에 제일 많이 찍은 날이 210만 원 찍었었고요. 지금은 30만에서 40만 원 정도로. 그래서 제가 4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올라운더 법학자 훈우입니다. 갑자기 재테크 올라운더가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스레드에서 최근에 저를 브랜딩하는 단어입니다. 올라운더라는 것은 다재다능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주식, 창업, SNS, 지식 서비스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고르게 성과를 내고 있고, 재테크 강사를 한 지도 벌써 6년이나 됐죠. 하다못해 창업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도 조금 더 넓습니다. 제가 벌써 망한 카페 살리기 시리즈를 한 지가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딱 작년 이맘때쯤이 소셜 파티를 진행하는 피크였었는데, 건대 입구역의 카페가 사실 장사가 잘 됐었어요. 뭐 북카페 세모할 때는 장사가 잘 되다가 제가 모드린 베이커리를 바꾸고 나서 코로나가 끝난 시점이기도 하고 반토막이 났었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서 제가 매각하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했었고, 시작할 때의 매출은 거의 예전의 반토막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 매출에서 다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예전 매출을 현재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모드린 금산도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줄 서는 카페가 됐고,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핑크뮬리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최고 매출이 1매출 200만 원을 찍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시골 카페들의 비수기 11월, 12월, 1월, 2월에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지금 무드린 건대점에 도착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무드린 금산 인스타가 조회수가 터지면서 주말마다 차가 몰렸다고 들었거든요. 네. 현재 가을 일매출 최고치는 얼마 찍으셨나요? 가을에 제일 많이 찍은 날이 210만 원 찍었었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핑크뮬리로 인스타그램에서 한 2만 정도 조회수가 터졌을 때 그때 그 정도 나왔었어요. 요즘은 매출 어떻게 나오고 계시나요? 현재는 사실 주말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평일 매출이 한 반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평일에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30만에서 40만 원 정도로 많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올해 겨울에는 무드린 금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저도 겨울을 무드린 금산에서는 처음 맞아보잖아요. 3월부터 11월까지는 자신 있거든요. 3, 4, 5에는 수국,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도 여름꽃, 9월부터 11월까지는 핑크뮬리, 이렇게만 해도 사실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터질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겨울이 비수기긴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시골 카페들은 풍경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애견을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은 겨울이 야외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바로 다음 달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3.5m 대형 트리를 설치를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블로그 같은 데 공유가 되게끔 그 키워드들을 잡아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단체 모임이에요. 우리가 추석 때도 보면은 추석 때 온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연말에도 친구들이나 또는 지인들끼리 연말에 모여서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모임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건대점이 40평이잖아요. 연말 되면은 단체로 10명씩 예약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금산도 10명, 2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신메뉴인데요. 제가 3년 전에 건대점에서 터졌던 메뉴 중에 하나가 뱅쇼예요. 제가 이름을 감기 걸리지마 뱅쇼라고 지었었거든요. 겨울 메뉴로 했었는데 정말 많이 팔렸었어요. 따뜻한 차 시리즈, 크리스마스 루돌프를 연상할 만한 그런 디저트 같은 것도 간단하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딱 무화과철이잖아요. 그래서 건대점은 이미 지난달부터 무화과를 시작을 했고, 빨간색과 녹색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데코레이션을 해서 이런 것들을 크리스마스 신메뉴로 브랜딩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보내주신 영상 중에 그 무드린 금산 앞에 엄청나게 큰 트리가 있더라고요. 새로 구매하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서울 건대점이잖아요. 서울 건대점에 있는 게 한 제가 키가 180 정도 되니까 이게 한 165cm 정도 되거든요. 무드린 금산에는 3.5m를 설치를 했습니다. 체감상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서울 건대점에도 설치하려고 오늘 주문한 이 트리가 3.5m입니다. 보통 업체에서 사실은 3.5m 설치하려면 거의 200만 원 달라고 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팀원들끼리 셀프로 하려고 여러 개 비교해서 제일 비슷한 걸로 골랐고요. 장식들 붙이고 나면은 훨씬 더 화려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트리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매년 트리를 설치했었지만 저도 이렇게 대형 트리를 설치하는 건 처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트리를 3층에도 설치를 했었고 각각의 포인트로 2개를 설치했었는데, 요새 느낀 점이 인스타에서 화제가 되려면 아예 압도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깔끔하게 이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드린
무드림 금산에도 지금 어제 인스타 게시물 올렸거든요. 벌써 지금 3,000회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았는데 3,000회가 나왔다는 얘기는 대전 크리스마스 카페 또는 크리스마스 카페 이런 키워드로 유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 주 내일 아침에 설치할 거라서 임토부터 이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무드림 금산이 인스타 릴스가 터졌다고 하던데 어떤 걸 올리셨나요? 네, 어제 올렸었던 거고요. 캡컷으로 진짜 간단하게 편집한 거거든요. 이틀 전에 3.5m짜리 트리를 설치했잖아요. 대형 트리를 설치해서 그냥 그거 하나 찍은 거. 우리 무드림 금산이 노을이 진짜 이뻐요. 그래서 분홍빛으로 노을 다 물들었을 때 그때 한 컷 찍은 거.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디저트들을 전체적으로 찍은 컷, 이 3컷만으로 릴스를 올렸는데 지금 벌써 아까 확인했을 때 3,000회가 넘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이 시리즈로 모델 고용해서 하면은 충분히 2만, 3만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연말 시즌에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압도적으로 확실히 터지던지 아니면은 아예 하지 말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해서 지저분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는 이 공간에 3.5m 트리를 설치하면 무드림 건대점의 가장 큰 장점은 층고가 높다는 거잖아요. 층고가 우리가 5m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3.5m 트리가 생기게 되면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사진 찍기가 좋습니다. 특이한 모습으로 사람들 기억 속에 인식이 된다는 거죠. 뭐 자발적인 SNS 공유도 일어날 거고 크리스마스 카페가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대형 트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대만 해도 저희처럼 40평대 카페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대형 트리 자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는 층고가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층고도 높고 공간도 넓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4명 테이블을 뺀다는 게 리스크는 있거든요. 연말에는 항상 자리가 꽉 차는데 이 하루에 이 테이블 하나만 빼게 되면 하루에 20만 원 이상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평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화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여기다가 화려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요즘 연말에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키워드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데이트 코스가 많겠죠. 특히나 연말 회식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단체 모임이라는 키워드가 있겠고, 특히나 술집이나 이런 데는 예약하지 않으면 아예 갈 수가 없잖아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연말에는 사람들이 10명 이상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1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카페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전, 금산, 건대 모두 다 40평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다 그런 인원들을 미리 예약도 받을 수 있고 수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들은 좀 살려서 단체 모임 장소, 연말 모임 장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블로그로도 잡아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무드림을 브랜드화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무드림을 처음에 만들 때 무드, 림, 그래서 분위기 있는 숲이라는 뜻이잖아요. 저희가 플랜테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 속에서도 그런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싶었는데, 특히나 뭐 건대점이나 대전점 같은 경우는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도 블랙톤으로 전체적으로 톤다운을 하면서 포인트로 플랜테리어를 둬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크리스마스를 떠올렸을 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정도는 떠올라야지 그 브랜딩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서 크리스마스 카페라고 치면 가장 먼저 뜨는 게 어나더 사이드거든요. 저도 무드림 창업하기 전에 3번이나 갔었던 곳인데 거기는 사계절 언제 가도 항상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요. 결국엔 크리스마스라고 떠올렸을 때 금산, 대전, 건대에서는 저희 카페를 먼저 그곳에 가면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다, 작년에 너무 좋은 기억이 있었다라는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해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요즘 폐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새로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께 뭔가 한마디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폐업률이 점점 높아지는데 창업자 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 카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카페 창업은 뭐 아직까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제가 작년 8월 달쯤부터 건대점 매출이 반토막이 나면서 망한 카페 시리즈를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3개의 지점을 다 성공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망한 카페 시리즈가 벌써 오늘이 20번째 촬영이거든요. 이 20개 시리즈만 정확히 정독을 하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본인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창업자들 참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더 많이 공부하고 먼저 과감하게 실행하고 이 두 가지를 지키신다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 카페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